자,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를 지닌 전기 탱크. 하지만 나는 너보다 기능이 더 많지. 자, 어떠냐? 나의 캠핑 라이트 어택. 캠핑 라이트는 내가 훨씬 밝지. 나의 사이렌 어택을 받아라. 자, 나의 프로젝션 어택 어떠냐? 그 정도에는 끄떡없지. 아니, 성능도 그만한 것들이 까불고 있어. 내가 바로 세계 최고 용량의 전기 탱크. 내 공격을 받아라. 으아! 으아! You win! Perfect!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드디어 탱크 3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낙엽 사이에서 벽돌을 발견하는 그런 인트로를 찍은 게 1년 전이었는데, 자, 이렇게 1년 만에 3편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탱크 1이 나왔을 때 그야말로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폰 사이즈가 이렇게 클 수 있다니.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용량을 지니고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리고 2를 발매를 했는데, 이 탱크폰 하면 세계에서 가장 대용량의 배터리를 지닌 러기드폰, 이런 이미지였는데 2에서 배터리가 무려 6500이나 그렇게 감소해서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프로젝터까지 추가가 되었는데, 사실 프로젝터는 너무 해상도도 낮고 캠핑용으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저해상도의 만화 정도 보는 그런 용도 외에는 쓰기 어려울 정도의 살짝 낮은 성능의 프로젝터가 들어있어서 사이렌 라이트까지 이렇게 달렸지만, 뭐 물론 이 폰 자체의 성능이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헬리오 G99이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기능이 들어갔지만 업그레이드도 아니고 참 애매했던 2. 이 2는 그야말로 3를 거쳐가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 버전이라고 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이 나오고 뭐 몇 개월도 안 돼서 나왔지만, 이제 1년 만에 새롭게 등장한 탱크 3가 그야말로 탱크 1의 진정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유니어츠사, 여러가지 정말 신박한 스마트폰을 만드는 유니어츠사, 뭐 그야말로 매니아를 위한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작은 스마트폰인 젤리폰을 비롯해서 블랙베리도 포기한 커티가 달린 타이탄 시리즈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최강의 러기드폰, 탱크폰도 만들고 있는 그 유니아츠사의 브랜치가 바로 8849입니다. 그래서 8849는 에버레스트 산의 높이로 이러한 극한의 환경까지도 극복하고자 하는 유니어츠사의 의지가 브랜드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8849의 탱크 3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도 정말 이 탱크 3, 2에서 실망을 많이 해서 이 3는 정말 제대로 각을 잡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자,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케이스 자체도 뭔가 메카닉과 같은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폰, 딱 만져보기에는 폰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높이에서 보는 거라서 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을 텐데, 네, 크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딱 들어봤을 때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폰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내부에 이렇게 강화 유리 필름, 네, 유저 가이드, 네, 그리고 8849의 보증서, 워런티 가이드, 그리고 충전 케이블은 C2C 충전 케이블. 자, 그리고 대망의 어댑터. 지난번 어댑터가 66W 였는데, 와, 일자로 시작합니다. 일자. 120W의 PD 충전기.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모든 충전기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충전 용량의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자, 5V 3A, 15W, 9V 3A, 12V 3A, 15V 3A, 20V 5A로 충전될 때 100W 최대 파워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어댑터까지 보셨고, 자, 이제 탱크 3 외형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측면 디자인 뭐 이전과 다름없이 이렇게 강력하고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의 측면입니다. 지문인식 전원 버튼. 자, 유심 슬롯. 네, 유심 슬롯은 손톱으로 빼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뭐 쉽게 빠져서 좋을 건 없겠죠. 자, 이렇게 듀얼 심과 마이크로 SD를 지원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단에 충전 포트가 있고, 그리고 3.5mm 이어폰 잭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작의 낮은 해상도 때문에 그다지 쓸모가 없었던 프로젝터가 빠지고 이렇게 40m까지 측정이 가능한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이렇게 새롭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외형 보셨는데 처음 들어봤을 때 상당히 무거운 느낌이 들었었는데 과연 실제 무게는 어떨지 원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3 과연 3는 어떨지. 네, 669 거의 100g. 아, 그러니까 이게 딱 들었을 때 훨씬 더 묵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정말 뭐 무게는 어마어마하죠. UMPC 하나 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 손으로. 자, 그러면 한번 풀 충전을 하고 세팅을 완료한 후에 배터리 사용량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한번 본격적인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전용 충전기 120W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탱크3의 배터리 용량은 1A 배터리 용량은 22,000보다 더 높은 23,800mAh의 배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면 1시간 반 정도 충전하면 9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충전기 바꿔서 하고 리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팅이 끝나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문인식 상당히 반응 속도 빠릅니다. 네, 정말 폰이 크고 무겁습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들어서 사용해야 되는 상남자를 위한 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스펙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드로이드 13, 그리고 해상도 1080에 2640, 1080p인데 가로 쪽으로 더 해상도가 증가가 됩니다. 20.5대 9의 비율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 감상으로는 좀 많이 옆에 공간이 남고 울트라 와이드 영상 같은 거 보시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6.79인치의 스크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스크린 카메라 한 화면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세로 화면이 깁니다. 자, 그리고 램 16GB, 메모리에 가상 메모리 16GB가 적용이 됩니다. 배터리 23,800mAh,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러기드 폰 대부분 저가형 CPU가 들어가죠. 뭐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을 넣기 위해서 단가를 맞추기 위해, 그리고 사실 러기드 폰에 뭐 그렇게 큰 성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헬리오 G99이 많이 들어가는데 디멘시티 8200이 들어갔습니다. 미디어텍 디멘시티 8200은 4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이 되었고, 옥타코어 콜텍스 A78 3.1GHz, 그리고 3개의 3GHz, 4개의 콜텍스 A55 2GHz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PU는 말리 G6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능 어느 정도일지 기대가 됩니다. 벤치마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카메라, 후면의 카메라는 쿼드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렌즈는 2억 화소의 AI 메인 카메라, 그리고 5천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800만 화소의 망원 렌즈, 6400만 화소의 나이트 비전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그리고 나이트 비전을 위한 적외선 장치까지 이렇게 후면 카메라 세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펀치홀이 여기 있어서 20.5대 9의 화면 비율 때문에 뭐 유튜브 영상이 여기까지도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영상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구매를 하셨을 때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종류의 기기들은 초기 업데이트가 안 됐을 때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받자마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설정에서 몇 가지 또 살펴보면 지문 입력 시의 진동, 자, 그리고 가상 메모리 이렇게 16GB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통화 녹음 기능까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통화 녹음과 자동 녹음, 그리고 뭐 통화 녹음 버튼을 띄울 것인지 그런 설정, 그리고 통화 녹음이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한글화가 되긴 됐는데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런 항목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숏컷 여기 옆에 보시면 이 두 버튼에 기능 키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펑션 키 1은 자, 캠핑 램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캠핑 버튼은 뭐 이걸 눌렀을 때 캠핑 버튼이 켜지는 건 아니고 밝기 조절을 하는 버튼입니다. 워낙 밝기 때문에 사실 이거 1200 루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눈에 비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서는 켜지진 않고 앱에 들어가서 켠 다음에 이걸 눌러서 밝기를 조절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펑션 키 2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심벌 키 혹은 미디어 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쇼컷 키를 통해서 짧게 눌렀을 때 길게 눌렀을 때 더블 프레스를 했을 때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여기서는 현재 롱 프레스에서는 플래시 그리고 더블 프레스 스크린샷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더블 프레스 이렇게 스크린샷 남고 롱 프레스 하면 네, 플래시 라이트. 자 쇼컷까지 살펴보았고 저장 용량 네, 충분합니다. 512GB 그리고 이 유심 마이크로 SD 슬롯을 통해서 2TB 마이크로 SD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정말 그야말로 용량은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폰이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밝기 지금 현재 85%로 놓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주사율 90Hz, 120Hz 둘 중에 하나를 지원합니다. 90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지만 120Hz로 사용하면 뭐 이런 스크롤이나 이럴 때 정말 부드럽죠. 하지만 배터리가 조금 많이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스펙 살펴보았고 자, 디바이스 인포로 들어가 보면 이전 짝에서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탱크2의 헬리오 G99이라고 나오는데 이 제품은 디멘시티 8200입니다. 스크린 보셨고 자 메모리 16GB 카메라 배터리 23800 센서 많은 센서가 또 지원이 됩니다. 가속도 조도 접근 센서 그 다음에 지작의 자이로스코프 그 다음에 기압 센서까지 뭐 다양한 센서가 적용이 되고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 네, 뭐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Hz 정말 부드러운 화면 CPU 성능이 높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메이저 제조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사용감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부드럽고 빠른 실행 속도를 보여줍니다. 자, 뭐 물론 이런 성능도 중요하지만 러기드폰 본연의 성능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러기드폰으로서 어느 정도 내구성을 지니는지 잠시 살펴보면 자 먼저 충격 방지 가장 중요하죠. 1.5m 높이에서의 낙하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IP68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1.5m 수심에서 30분 동안 기기 손상 없이 방수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수중 카메라 기능 자 그리고 당연히 외부에서 많은 사용이 필요할 텐데 위치 기능에 있어서도 GPS, 글로나스, 베이두, 갈릴레오 이렇게 많은 위성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지니며 이 중에 미국 위성인 GPS는 L1, L5 듀얼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위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러기드폰으로서의 내구성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 이게 무거워서 떨어지면 엄청날 것 같은데 폰이 부서지는 게 아니고 책상이 부서질까봐 두렵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현재 95% 2일 이상 남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지금 사용한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용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반영이 안 돼서 2일 이상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제가 지금 뭐 원신 25분 정도 사용을 했고 모바일 네트워크 그리고 뭐 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17시간 정도 유휴 상태가 되었습니다. 5%가 사용이 되었고 이렇게 보니까 16일이라고 나오네요. 실제 이 23800mAh 배터리 체감이 안 될 텐데 1800시간 동안 대기할 수 있고 음악 98시간, 연속통화 118시간 그리고 동영상 재생 48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120W 충전기를 사용하면 90분 동안 90%를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이나 그런 위급 상황에 이거 하나 있으면 생존율을 극대화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미디어텍 디멘시티 8200 5G를 지원합니다. 자 듀얼 유심이고 한번 제가 5G 유심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5G 유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비행기 모드 한번 켰다가 꺼주면 네, 긴급 통화만 허용. 자,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KT 모바일 네트워크. 네, 모바일 데이터가 꺼져 있었군요. 네, 모바일 데이터 켜주면
네. 살짝 기다리니까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VoLTE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 HD 보이스가 적용이 되는 걸 봐서는 VoLTE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 5G는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5G의 경우에는 APN이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여기 5G 마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폰 자체의 주파수 밴드를 살펴봐도 KT 5G인 NRN78 100MHz, 800MHz 다 지원이 되는 폰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LTE는 이렇게 잡히는데 5G는 아마도 뭐 다른 환경에 따라서 안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5G 사용하실 분들은 한번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을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5G가 적용이 됐으면 조금 더 빨랐을 텐데. 자, 이렇게 통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러기드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나온 폰, 실제 성능은 어떨지 킥벤치,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이렇게 1개의 3.1GHz, 3개의 3기가, 4개의 2GHz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CPU 벤치마크. 네, 벤치마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특이한 결과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스냅드래곤 870과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의 벤치마크 결과를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과 비교해 보면 싱글코어는 스냅드래곤 870과 거의 비슷한데 멀티코어가 600점 정도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에 비해서 멀티코어가 700점 정도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70과 스냅드래곤 8 이 사이 성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기드 폰으로서 이 정도 성능이면 엄청난 성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수 용도의 러기드 폰이지만 또 안드로이드 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자, 4K 영상 자, 화질 4K 60프레임 자, 4K 영상 전혀 끊김없이 좋은 화질로 이렇게 플레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게 러기드 폰이기 때문에 음량도 상당히 중요하죠. 뭐 음질을 떠나서 음량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 음량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의 최대 89dB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음량이죠. 무거워서 들고 영상 보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내려놓고 하루 종일 뭐 이틀 동안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폰이기 때문에 네, 화질도 이 정도면 영상 감상에 있어서 손색이 없는 화질입니다. 네, 시야각 보시면 시야각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의 경우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글링을 통해서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아쉽게도 재생 사양은 와이드밴드 L3입니다. 이 넷플릭스 화질이 조금 아쉽네요. 기기 성능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넷플릭스 인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영상 감상하라고 나온 폰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셨고 산업 현장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이 아마 이 제품을 많이 찾으실 텐데 자, 이렇게 다양한 툴박스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지난번에 없었던 기능들 뭐 노이즈 테스트 같은 것도 생겼고 네, 노이즈 테스트 뭐 이런 기능도 있고 컴퍼스, 플래시라이트 뭐 이런 것들은 어디나 다 있는 것들이고 건축이나 목공 등에서 또 이런 버블 레벨도 많이들 사용하시고 액자를 걸거나 수평 마실 때 수평계 이런 기능 사실 다른 스마트폰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 이렇게 툴박스에 모아져 있다는 게 정말 편리하죠. 자신의 키를 입력하고 자신의 눈높이 레벨에서 특정 건물이라든가 뭐 물체의 높이를 측정하는 그런 것이고 자, 이런 싱글보드 컴퓨터 기판
AI 일반 렌즈의 마크로 성능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메이저 제조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뛰어납니다. 네,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근데 튼튼한 거치대에 거치해놓고 사용하면 납땜할 때도 정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람 만보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평 맞추는 무게추, 각도계, 각도를 잴 수 있는 각도계 90도 잘 나오고, 자 그리고 등산하시는 분들 기압 1기압이 1013헥토파스칼이었나요? 어쨌든 31m라서 1006헥토파스칼로 이렇게 나오고, 이 밀리미터 H로도 나오네요. 1기압이 760이었나요? 754, 이런 여러 단위로도 또 기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피드, GPS를 이용한 스피드, 그리고 수중 카메라 기능이 또 여기 있네요. 수중 카메라 기능은 일반 카메라와 같은데 수중에서 방수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물에 넣어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기가 안 되죠. 수중에서 또 찍고 있는데 자동으로 나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버튼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네, 비디오로 바꾸고 사진으로 바꾸고, 네, 이렇게 수중 촬영 나가는 것은 전원, 네, 이렇게 꺼지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밝기의 캠핑 라이트, 눈에 비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가 나옵니다. 자, 먼저 가벼운 밝기 절반 풀. 어마어마한 밝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탱크2로 야외에서 촬영도 했었는데, 그리고 SOS 기능도 있고, 네, 이거는 뭐 파티할 때 쓰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버튼으로 이렇게 여러 모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수 폰이기 때문에 스피커라든가 이런 데 묻어있는 수분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 먼지도, 스피커 먼지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 진동과 소리로 먼지를 제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사이렌 기능입니다. 네, 이 사이렌 기능은 생명이 위급할 때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화재 경보, 구급차, 도난 경보, 공습 사이렌, 핵경보, 이거는 네, 구급차, 그리고 경찰 사이렌은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때만 사용해야 되고, 뭐 그러면 공습 사이렌도 한국에서는 안 되겠죠. 휴전 중인 국가라서 사용하면 안 되겠고, 그러면 일단 핵경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경보. 네, 이렇게 핵경보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툴박스 기능들 보셨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배터리를 지녔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면 밤을 새고 해도 게임이 끝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높은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러기드 폰들은 배터리 용량만 높았지 AP 성능이 낮아서 게임하기에 그렇게 적당하지 않았는데, 이 폰은 이제 성능도 많이 올라가서 게이밍 하는 데 있어서도 최고 옵션까지는 뭐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성능의 폰이 되었기 때문에 게이밍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들고 하기에는 좀 무겁고, 이렇게 내려놓고 그래도 조금 무겁긴 합니다. 두께도 워낙 있고, 그래서 뭐 게이밍을 장시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지 원신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신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 중간 옵션으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매우 높음으로도 기기 부하는 매우 높아지지만 뭐 게임을 즐기는데 렉이나 이런 건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 폰이 크기 때문에 게임을 제가 뭐 30분 정도 해봤는데 전혀 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뒤로 열이 거의 전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 매우 높음으로 이렇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네, 러기드 폰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될 수 있을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원신도 이렇게 최고 옵션으로 놓고 플레이가 가능하고, 뭐 하루 종일 해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배터리 용량. 자, 그리고 이 울트라 와이드, 게임하기 정말 좋죠. 이렇게 컨트롤러가 화면 가릴 일도 거의 없고, 화면이 워낙 넓어서 이 카메라 펀치홀도 뭐 그다지 그렇게 신경이 쓰이질 않습니다. 보통 뭐 우리가 보는 시야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원신 플레이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자, 정확한 프레임 수치를 한번 보기 위해서 돌핀 에뮬레이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두꺼워서 뭐 컨트롤러 끼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다른 블루투스 컨트롤러를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통 게임 테스트할 때 컨트롤러 끼우고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터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벌칸 그리고 해상도 1배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성에 들어가면 뭐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의 경우에도 50프레임 밑으로 살짝 떨어졌었는데 자,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57, 58 아니 이게 스냅드래곤보다 게이밍 성능이 더 뛰어나네요.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도 쿠파가 등장할 때 50프레임에서 46프레임까지 떨어졌었는데 와, 대단합니다. 지금 보자 50 후반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야, 이 러기드 폰인데 게이밍 성능이 이렇게 잘 나와도 되는 건지. 거의 뭐 최대로 떨어지는 게 55프레임입니다. 이 필드에서 처음에 55까지 떨어지는데 다시 60프레임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놀라운 게이밍 성능까지 보셨습니다. 디멘시티가 그야말로 게이밍에 있어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화소수는 정말 높은데 실제 카메라 성능은 어떨지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와이드 렌즈 그리고 일반 렌즈 그리고 줌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한번 일반적인 사진 찍어보면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무리 없는 카메라 수준입니다. 뭐 물론 일상 용도 외에 프로페셔널한 용도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메이저 제조사의 플래그십 폰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도 러기드 폰 수준에서는 정말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야외에서도 한번 찍은 사진들 보시면 갤럭시 S23 사진과 비교해 보면 색감이라던가 이런 건 좀 떨어지긴 하죠. 물론 산업 현장이라던가 이런 일상적인 용도로 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지만 자, 그리고 저조도 사진 한번 보시면 갤럭시 S23과 비교해서 약간 어둡게 나오는 면은 있는데 뭐 탱크2를 비롯한 기타의 다른 브랜드들의 러기드폰과 비교해보면 노이즈도 적고 생각보다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된 사진들 보셨고 이 더보기 누르면 프로 모드 그리고 적외선 나이트 비전이 있고 QR코드 그리고 모노 흑백 모드 초고해상도의 경우 화소수가 증가하는데 일반 사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외선 모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모드 알기 어렵죠 뭔지. 그러면 적외선을 켜면 네, 이렇게 후리자가 나왔습니다. 촬영된 촬영본 한번 보시면 나이트 비전 있으면 정말 유용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카메라 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이 거리 측정기 보시겠습니다. 자, 거리 측정기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거리 측정은 일반적인 거리 측정 그리고 가로 세로를 측정해서 면적이 측정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높이까지 측정해서 볼륨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높이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거리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를 지녔다고 하는데 13cm에 맞춰놓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cm 약간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 10에서 측정을 하면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먼 거리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50cm 정도 거리입니다. 50cm 정도로 맞췄는데 3cm 정도. 자, 그러면 뒤로 더 가서 63cm에서 측정을 해보면 60cm로 나오네요. 여러 번 측정을 해봤는데 3cm 정도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오차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면서 화면이 3시간 3분 가량 사용이 되었는데 배터리 사용량 10%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액티비티들을 30시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13이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배터리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런 패턴이라면 3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8849의 탱크 3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불필요했던 프로젝터를 빼고 많은 분들이 원했던 최고 용량의 배터리와 함께 더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카메라 성능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디멘시티 8200 그야말로 게이밍 폰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높은 성능을 가진 그런 CPU, GPU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정말 거대한 몸체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발열이 거의 없습니다. 게임하면서 스로틀링이라든가 불편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와이드바인 L1이 지원 안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 사용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겠지만 유튜브 감상이라든가 디즈니 플러스 이런 다른 OTT의 경우에는 높은 화질로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이틀 종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 또 액티비티 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또 존재하고 있고, 캠핑에 있어서도 이 캠핑 라이트 정말 유용하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때 이 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재난 발생 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기드 폰이 갖춰야 할 모든 특성들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최고 용량의 배터리와 함께 폰 자체의 성능도 다른 여타의 러기드 폰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8849의 탱크 3였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화질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화면이 길어서 웹툰 보기도 좋네.